오랜만에 우리 부부의 대화를 찍어보자. 오랜만이어서 우리가 어색하네. 지금 결혼한 지 7년 됐나? 잠깐 내가 물어볼게. 여보, 우리 결혼 기념일이 언제야? 2016년 2월 27일. 딩동댕동. 7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어. 우리 7년 6개월 동안 살면서 여보랑 나랑 오래 살았다. 되게 잘 지내네. 7년 6개월을 사실 넘지 정확하게는. 어때? 결혼 생활 해보니까? 결혼하는 게 좋아? 안 하는 게 좋아? 나는 좀 애초에 사실 조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향이기도 하고, 나는 이렇게 가정을 좀 이루고 싶어 하는 타입이었어. 그래서 나는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 이루고 항상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좋아. 나도 결혼 생활을 안 하면 이것만큼 행복한 생활은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서로 잘 맞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결혼 생활이 좀 맞는 성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. 어쨌든 여보가 내 베프잖아 지금은. 사실 전 누구 친구 안 만나거든요. 그냥 남편이랑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그냥 가장 편하고 뭐 신경 쓸 거 없고 가장 재밌는 것 같아. 결혼을 하면 좀 불행한 성향이 좀 있을 것 같아.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결혼 생활이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. 이거 결혼 생활이 맞지 않는다.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. 나도 생각했을 때 순위가 가장 1순위가 우리 가정이어야 되는데 내 가정이 1순위가 될 수 없는 사람. 나도 동의해. 결혼을 하게 되면 친구들과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의 뭐 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미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.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으려면 가정에 대해서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취미생활이라든지 친구들과 만나는 걸 도저히 포기하기가 힘든 사람들은 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. 맞아. 사실 사람이 좀 간과하는 게 딱 결혼하자마자 뭔가 바로 행복한 가정이 그냥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잖아.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은 결혼하면 끝 아니냐고. 바로 행복한 가정이 뭔가 드라마처럼 뭔가 펼쳐질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.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각자가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도 엄청 많고 같이 뭔가 해 나가면서 이제 맞춰 나가는 건데 뭔가 한 번에 그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고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1순위로 두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 애착도 생기고 서로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것 같아. 근데 지금 했던 말 중에 뭐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. 내가 생각하는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갈등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좀 풀 수 있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좀 적합한 것 같아요. 왜냐면 결국에는 서로 성향이 다른 두 명이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직면할 때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그런 사건들이 생길 건데 그때마다 잘 서로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풀어나갈 능력이 없으면 누구 한 명이 숨기고 있거나 회피하거나 이러면 결국에는 이 갈등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. 맞아. 진짜 뭔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뭐 어떤 사람은 갈등이 생긴 순간 바로 막 대화를 하고 뭔가 바로 풀기를 원하는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반면 다른 사람은 지금 당장은 갈등을 바로 해소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. 근데 이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뭔가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. 뭔가 이 사람 간의 그 갈등 푸는 방식이 다르니까. 그래서 이 사람 서로 답답한 거지.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푸는 것 같아? 우리? 사실 우리는 둘 다 조금 눈치가 빠른 편이어서 막 불같이 막 갈등을 막 이렇게 증폭시키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? 그냥 둘 중 한 명이 조금 꼬리를 내리는 것 같아. 싸울 것 같으면 그냥 둘 중 한 명이 그냥 좀 컨디션 좋은 사람이 좀 컨디션이 오늘 비교적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그냥 맞춰주고 그냥 쓱 넘어가고 그냥 나중에 그냥
커피나 아니지 뭐 와인 한 잔 하면서 아 그때 좀 서운했다. 서운했다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. 분명히 상황이 막 짜증이 나는 상황이 그걸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가라앉히고 이야기해서 회피를 하면 그 다른 사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냥 서로 그게 되는 것 같아. 우린 그 상황을 그냥 서로 참는 거야. 참았다가 맞아.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잖아. 사실 시간 지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짜증이었다는 걸 느껴지니까 되게 잘 풀어지는 것 같아. 맞아. 서로가 가장 좋은 컨디션일 때 어떤 안 좋은 문제점을 꺼내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. 맞아. 서로 예민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거를 터트리는 거는 우리 성향상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. 오히려 우리는 회피는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회피하는 건 아니잖아. 어느 순간 뭐 하루 이틀 딱 지나서 그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.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비밀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성격인 사람들은 결혼 생활할 때 갈등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것들도 서로 다 오픈을 하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핸드폰도 서로 지문 등록을 해서 서로 거를 잘 보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. 맞아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오픈을 할 수 있어야 서로 의심하지 않고 괜한 갈등,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단적인 예로 뭐 휴대폰 뭐 비밀번호 이런 것도 가장 쉬운 예이기도 하지만 우린 조금 특이하게 서로의 위치를 추적하는 뭐 그런 어플을 쓰잖아. 라이프 360.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만약에 뭐 일하고 있는 순간에는 뭐 전화를 하면 안 되고 아니면 뭐 아이 픽업 같은 거 관련해서 정말 아이가 픽업이 잘 됐는지 그런 실시간 뭐 경로를 좀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지. 언제 이 퇴근하는지 남자가 뭐 어디서 뭘 하고 있고 이렇게 막 일일이 감시하는 건 아니잖아. 물론 내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으면 감시사항이 될 수는 있겠는데 어차피 우리는 서로 집과 맞아. 일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좀 비밀이 없고 사실은 막 여보도 내 핸드폰을 볼 수 있고 나도 여보 핸드폰을 볼 수 있지만 사실 볼 수 있지만 보진 않잖아. 근데 내가 볼 수 없어서 못 보는 거하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안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. 그냥 어쨌든 신뢰가 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밀번호라든지 사생활도 다 오픈할 수 있는 것 같아. 거리낌이 없으니까. 요즘 어른들은 연애도 많이 해보라고 하잖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 때 다른 이성들은 어떨까라는 약간의 호기심이라도 있으면 조금 더 결혼을 좀 생각해보고 결혼해보면 어떨까 싶어. 연애 기간에 그래서 일단은 다른 이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좀 힘든 여행을 한번 가는 거야. 힘든 여행? 그래서 엄청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이 막 짜증을 냈거나 화를 낼 수 있잖아. 이걸 내가 평생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.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이 짜증을 내더라도 이런 짜증을 여러 번 보더라도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. 만약에 취미가 다른 여자랑 남자랑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혼 생활과 연계했을 때 중요한 요인이 될까? 근데 난 상대방의 취미 정도는 그냥 나랑 좀 달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. 사실 우리도 취미가 겹치는 게 많진 않아. 사실 여보는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나는 어쨌든 좀 정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잖아. 이제 물론 내가 이제 여보랑 이제 서로 좋아하니까 나도 여보의 취미를 가끔 공유를 하려고 하고 여보 내 취미를 공유를 하려고 하지만 그걸 온전히 내가 막 좋아할 수는 없잖아. 나중에 아이들이 좀 컸을 때는 같은 취미를 갖는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취미가 같다고 해서 우리 같이 할 시간이 없잖아. 막 육아 같이 해야 되니까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를 지나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많이 힘들 것 같아. 그 관계라고 하는 게
사실 결혼을 우리 당사자 둘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따라오는 뭐 시부모님이라든지 다른 친지 가족 간의 그런 관계 형성을 말하는 거지. 그런 것들도 있고 나중에 아이 만났을 때 아이 낳았을 때 아이의 학부모로서의 이제 아이의 친구 부모님들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려면 끊임없이 관계가 확장이 되잖아. 그러니까 그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확장되는 관계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지나치게 어려워한다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. 맞아. 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와 별도로 사실 이제 결혼함으로써 따라오는 필연적인 관계들이 무수히 많은 것 같아. 그 관계에 따른 사실 역할들도 계속 부여되는 거기도 하고. 상황에 따라서 소극적인 사람도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. 근데 맞아. 지나치게 소극적이신 분들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. 맞아.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트렌드로 결혼보다는 동거를 좀 선호하는 그런 커플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. 동거는 딱 둘과의 관계만 집중하면 되게 되잖아. 결혼과 다른 다르게. 가족들을 챙겨야 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뭐 그런 장점들 때문에 동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처럼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그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. 그래서 그건 각자의 선택인 것 같아.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눴던 거 다 정리해볼까?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유형 첫 번째, 가정이 1순위가 아닌 사람, 가정을 1순위에 둘 수 없는 사람. 두 번째는? 두 번째,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사람.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그런 성향인 사람. 맞아, 숨기거나. 세 번째. 세 번째, 비밀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. 그렇거나 아니면 성향이 약간 비밀을 이렇게 공유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. 그리고 네 번째는 만나고 있는 이성이랑 결혼을 했을 때 혹시라도 다른 이성에게 좀 관심이 갈 수 있는 상황의 사람. 관계를 맺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. 어쨌든 결혼은 우리 둘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또 다른 가족 간의 그런 확장이니까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그걸 좀 어려워하는 사람. 어느 정도의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. 아무리 소극적인 사람이라도 결혼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느 정도 좀 그런 거를 그치? 감내할 수 있는. 네 어머님, 네 아버님. 결혼식 자체도 우린 되게 즐겁게 준비했는데 그걸 되게 어렵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준비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맞아. 있더라고. 우리는 결혼 준비할 때 진짜 이게 끝이야? 다 한 거 맞아? 했잖아. 맞을 만큼 너무 재밌었어. 맞아. 사람들이 막 스드메해서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는데 나 솔직히 1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. 여보랑만.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7.5년 같이 살았는데 7.5년이 아니라 75년 앞으로 더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. 그래. 자, 건배! 건배. 짠.